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입문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자, 모처럼 밖에 나왔습니다. 우와, 밖이죠, 밖. 네, 밖에요. 네, 항상 안에서만 찍다가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도 됐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 또 봄에 관한 작품이라 그래서 요거는 좀 밖에서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에 좀 너무 바빠졌어요. 너무 바빠져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찍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러다가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 말고 그냥 마당이라도 나오자 라고 해서 저희 집 마당에도 나름의 봄이 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찍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유정의 봄봄이거든요. 교과서에 계속 실리는 작품이라서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작품입니다. 글이 길지도 않아서 마음먹으면 전문을 금방 읽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좋은 건 책을 안 사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인터넷에 전문이 있거든요. 제가 전문을 여기 밑에 링크 해드릴게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걸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봄봄이란 소설의 제목을 듣고요. 그게 뭐였지?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줄거리를 들으면 그거! 라고 바로 아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재밌게도 이 소설의 제목이 상당히 중의적인데요. 그리고 중의적이라는 얘기는 다양하게 해석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해석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봄에 관한 소설 김유정의 봄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요, 대리일사위가 되기 위해서 장인님의 집에서 무려 3년 7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16살이 된 장인님의 둘째 딸 점순이와 혼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장인님은 일만 부려먹어요. 결혼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차일피일 그 결혼은 미루거든요. 그러면서 핑계가 원래 점순이가 크면 혼례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컸지 않냐,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는 줄은 몰랐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결혼시킬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에 혼례를 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주인공도 이렇게 위로 안 자라고 옆으로 자라니까 아직 결혼을 못한다라는 말에 조금 수긍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점순이가요, 은근히 타박을 합니다.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채근을 하는 거죠. 약간 점순이 캐릭터가 츤데레인 거예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주인공은 태업을 하죠. 그러다가 장인님과 크게 싸우게 되는데 이게 진짜 몸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점순이가 장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래도 결국 장인님은요,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인공을 잘 달래서 내년 봄에는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일을 하러 보내는 겁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성이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이 아니라 발단, 위기, 결말, 절정, 아니지, 발단, 위기, 결말, 절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줄거리에서는 시간순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소설, 서술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갑자기 마지막에 화해했다라는 진술이,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화해했다라는 진술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진술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뭐냐면 믿었던 점순이의 배신입니다. 싸움이 벌어지자 장인님 편을 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결말이 먼저 나오는 파격적인 시도가, 이게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시도거든요. 그 점이 바로 봄봄의 문학성을 높이는 요소였던 거죠. 제가 처음에 봄봄의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말에 보면 내년 봄에 결혼시켜준다고 하니까 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봄이니까. 그렇기에 봄이 두 번이잖아요. 봄 그리고 봄. 그러니까 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또 봄을 얘기할 것이다, 또 내년 봄을 얘기할 것이고 계속 봄을 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해석인 거죠. 사실 이 장인님의 전적도 있는 게요, 첫째 딸 대리일사위 작전으로요, 공짜 인력을 무려 10명의 대리일사위를 들여가지고 썼거든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1년 만에 도망가면 다시 해가지고 그 딸 한 번 시집 보는데 10명의 대리일사위를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전적이 있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봄이 오는 것을 보다라는 평범한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봄이 봄을 봄,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이 정말 봄에 어울리는 게요, 청춘 남녀의 설렘을 살짝 담고 있잖아요. 점순이의 은근한 밀당이나 그 말에 쿵쾅거리는 주인공의 마음과 행동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앞에 봄은 계절적 봄, 뒤에 봄은
청춘을 나타내는 봄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의 봄과 점순이 마음속의 봄이 만난다 라는 의미에서 두 남녀의 봄과 봄, 뭐 이런 식의 봄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설의 포인트는 점순이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점순이와 주인공의 행동에 적당한 묘사가 존재합니다. 썸 탄다라고 하죠.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썸보다는 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혼을 약속한 것은 장인님이 인력을, 사람을 무료로 쓰기 위한 핑계고요. 그 증거로 툭 하면 대릴 사이를 바꾸잖아요. 사실 그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건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거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순이가 살짝 밀당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주인공과의 케미의 스파크를 튀게 하는 거죠. 지금이야 이런 캐릭터, 그러니까 여성인데 이런 캐릭터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이런 점순이 캐릭터는 흔치 않은 캐릭터였습니다. 이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렇게 조금은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모처럼 교과서에서 보았던 소설을 다시 보니까 재밌지 않으신가요? 교과서에서는요, 이게 주제 외우고 소재 외우고 하는 식으로 시험을 위해서 그 작품들을 대하느라고요. 사실 작품을 작품으로 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과 상관없이 그냥 즐거움을 위해 대해보시면 새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종종 이런 작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당에 나왔어요. 마당에 나왔는데 좀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그러니까 현장감 있죠? 한번 돌아볼까요? 짠! 와! 네, 그렇습니다. 어지럽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김미정 작가의 봄봄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봄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도 다 어울리긴 해요. 사계절 언제나 어울리는 거니까 사계절 언제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저 보여드릴까요? 저게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인왕산. 그 다음에 이 내려오니까 안 보이네. 저 뒤가 북악산. 그리고 저쪽 뒤로 보이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뒤쪽에 산 또 보이시죠? 저게 북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 산들이 다 보여가지고요. 이런 점은 참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봐요.